하체는 당연하겠지만 상체 운동도 해야 한다면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푸시업! 안녕하세요. 레츠손 채널에서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을 맡고 있는 A코치 윤원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전거와 웨이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은주 코치님이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웨이트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교롭게 오늘 혼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은주 코치님은 카메라 뒤편에서 질문과 진행을 도와주시면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대로 사전에 예고를 드렸고 여기에 달아주신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은주 코치님이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사이클 엘리트 선수분들, 고등학교 선수들도 있으시고 성인 선수들, 중장거리와 단거리 종목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일단은 와주시는 시기와 선수들의 전문적인 종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지컬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본인의 와트가 올라가고 퍼포먼스가 향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아예 웨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나 성장하는 청소년기 학생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2초를 가르는 단거리 선수라면 다를 수 있지만 뭐 이제 중장거리 종목이라든가 단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단단하고 강인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선수들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대부분 쉽게 생각하셔서 뭐 허벅지를 강하면은 빠르게 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약해질 수 있는 다른 뭐 엉덩이나 햄스트링, 기타 부위들 항상 보조 운동을 넣으려고 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나 코치님들이 주문해 주시는 내용, 파워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 선수는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다, 선수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약점 이런 걸 보강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들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근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만이 근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리는데 내가 얼마나 빠르게 들어 올리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 올리는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가, 이걸 다 우리의 다리의 근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자전거에 올라갔을 때 다리가 피로하다, 나는 웨이트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중장거리들은 20개가 넘어가는 개수를 반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5개 미만으로 반복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하고 많은 자극을 해주셔야 스피드도 좋아지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이런 전반적으로 강한 다리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오로지 빨리 타는 자전거가 좋아서 내가 이거에 불편해서 웨이트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잘 타시는 게 목표라면은 오히려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똑같은 자극만 전해지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성장을 더 느리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수가 따라서 근성장의 이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근비대, 뭐 근섬유의 밀도, 근신경 뭐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중장거리 지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20개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것만 고집하시는 거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전 영상에서도 논문 얘기를 하는데 논문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일 수도 있고, 제가 논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입증돼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중장거리 선수들의 웨이트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체적으로 중장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반복수를 하면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어떨 때는 무거운 중량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반복도 많이 하면서 훈련을 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장 지표를 보였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니까 중장거리들을 즐기시잖아요, 단거리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거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뭐 맨몸 스쿼트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좋은 자세를 알고 계신다면은 중량을 한 번씩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고 근육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대체적으로 자전거를 타니까 다리가 강하겠다, 그래서 나는 다리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웨이트를 많이 했고 이제 특화시켜서 강화해야 되는 종목, 단거리 종목의 선수들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고립시켜서 시키질 않아요. 고립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헬스 기구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고립된 운동보다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인 운동, 많은 관절들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체 운동도 벤치프레스, 고립된 가슴 운동을 키우는 것보다는 같은 운동이어도 저는 이제 푸시업을 더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시업은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가슴 근육이어도 우리가 푸시업을 하는 동안에 몸통을 일자로 정렬해서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댄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프린트를 하실 때 드랍바나 위에 발을 잡은 상태에서 당기던지 밀던지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에 폭발적인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이클 선수들한테도 푸시업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 항상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이클 선수들을 훈련하기 위한 트레이너로서 저의 견해니까,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 답변을 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순서는 그냥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질문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짧고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서 전부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평일에 2회씩 평로라 훈련을 할 때 플랭크를 5분 정도 하는데 어떤 분은 1분 이상 플랭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여러 세트 나눠서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해서 코어 운동을 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내가 사지가 건강한 사람이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버티는 운동을 잘 시키지 않는 편이에요. 특별히 약점을 강화한다거나 더 특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유 없는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티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저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코어 운동을 시킨다면은 저는 무조건 근육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킬 것 같아요. 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직근, 복사근, 복횡근,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들, 이런 모든 근육을 다 강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제 선수들 시킨다 하면은 저는 플랭크보다는 근육의 길이가 변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세장이나 공원 기구나 맨몸 운동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궁금합니다. 푸시업 하세요. 푸시업. 본인이 25개씩 5세트로 완벽한 정자세,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견갑을 고정한 상태에서 좋은 자세로 푸시업이 가능하시다 할 때까지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맨몸 풀스쿼트, 그 다음에 런지, 이 정도만 잘 베리에이션 하셔서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린입니다만 집에서 G푸트 하고 주 1회 야외 라이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타면 탈수록 상체 근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체는 당연하겠지만 상체 운동도 해야 한다면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푸시업!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경인대 부상 방지 및 개선에 좋은 방법 없을까요? 2년 전 장경인대염으로 고생한 후 강한 라이딩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짧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장경인대 부상이 오신 거는 보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증후군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보셔도 폼롤러 많이 해라, 스트레칭 많이 해라 하시겠지만 이런 답변은 드리고 싶지 않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오래 앉아 계시는 사무직이나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그래서 엉덩이가 약해지거나 햄스트링이 약해지거나 다리를 굽힌 상태로 많이 유지하고 계시면은 장경인대와 연결되는 근육, 대퇴근막 장근에 약화를 가져오거나, 이게 엉덩이가 약해짐으로써 대퇴근막 장근이 일을 많이 하면서 장경인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한테 해당이 되신다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면은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엉덩이가 약한 사람이라면은 엉덩이 강화를 해보신다던가, 물론 폼롤러와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본인의 평소 걸음이 팔자인데 피팅이 지나치게 11자라거나 피팅이 안짱으로 돼 있으면은 장경인대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피팅의 방향을 살짝만 팔자로 바꿔보시거나 그 발의 클린 모양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주일 TSS 600 G푸트와 야외 라이딩으로 매일 훈련합니다. 이거는 키와 몸무게인 것 같아요. FTP 3점 후반대, 멸치라서 그런가 1초 파워도 700대입니다. 평지가 너무 약해요. 스쿼트나 런지 등으로 단련해야 할까요? 물론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을 하셔야 되지만, 보통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라이딩 스타일 자체가 어필 같은 데서 케이던스로 촉촉촉촉 올라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꼭 스쿼트나
런지 같은 웨이트가 아니고 이제 사이클 스트렝스라 그래가지고 인도어 훈련을 하실 때 케이던스를 낮춰서 뭐 한 60, 50에 아니면 70 정도에 놓으시고 파워 수치를 존 3로 놓고 20분 이상, 뭐 15분 이상 이렇게 주행을 하는 사이클 스트렝스를 선수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 케이던스를 높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는 거를 훈련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스쿼트와 런지를 하시면은 힘은 강해지시겠지만 본인이 결국에 라이딩을 하실 때는 이런 스타일이시면은 대부분 이 케이던스로만 타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을 기알 하나를 더 무겁게 타세요 하면 다리가 너무 빡빡해져요. 뭐 젖산이 금방 차요 하시는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스쿼트나 런지를 하신다고 해서 젖산을 쌓이는 게 안 느껴지시는 게 아니고 멈추는 구간이 늦어지는 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딩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인도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사이클 스트렝스라고 하는 사이클로 다리의 근력을 기르는 이런 훈련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특별한 운동이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스쿼트, 런지. 아무래도 웨이트만 일주일에 4-5번 하던 시절은 젖산과 훈련해서 과거에 많이 해주셨네요. 예. 그러실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가며 해야 하나요? 질문의 내용은 종목이 사이클이 아니셨는데 사이클을 바꾸고 난 이후로 웨이트를 하면은 젖산이 너무 쌓여서 자전거 훈련이 엉망이 되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게 낫습니다. LSD 저희가 강조 많이 하죠. LSD를 하면서 생략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유산소 대사와 무산소 대사의 본인의 베이스가 어딨냐에 따라서 본인의 몸에 대한 이 생략적인 이 대사 능력이 다르세요.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유산소 대사가 잘 안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유산소 대사 능력이 일어나야 자전거에서 편해지실 텐데 웨이트는 그냥 즐기는 정도로만 하시고 LSD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제 본인의 훈련이나 이 운동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회 경쟁이 목표신지 즐거운 건강이 목표신지. 그렇지만 전에 베이스가 자전거가 아니셨고 지금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전거 채널이죠. 유산소 LSD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따로 안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탈 시간을 쪼개서라도 웨이트를 해야 하는지, 자전거 탈 시간이 빡빡하다면 웨이트를 포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MC터 기준에서요. 경쟁을 하시는 분이시죠. 본인의 성장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극을 주시는 게 정체되어 있는 성장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전거 탈 시간이 빡빡하시면은 자전거를 타시는 게 나아요. 다만 자전거 타실 때 아까 이 전에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양하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트렝스가 모자라신다, 채워야 된다. 근데 웨이트 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전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내가 잘 타는 어필이 있다. 근데 오늘은 어필을 케이던스를 평소보다 15 더 낮게 타보겠다.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타시는 분보다 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반복을 따로 많이 해주셔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양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굳이 너무 바쁘신데 자전거를 일주일에 뭐 야외 라이딩을 한두 번 하기도 힘들다. 근데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웨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네 맞아요. 과거 얘기를 많이 여기서 이렇게 신세 한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바벨을 가끔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 같은데 마일리에 미쳐서 그만. 역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잘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효과를 보았었던 운동은 셔틀런, AB 슬라이드, TRX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죠. 진수님은 자기 자랑을 해주셨어요. 효과를 많이 보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TRX 코어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말했었던 분절된 근육만을 키우기 위한 운동보다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죠. TRX 코어 운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 운동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기능적인 운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신을 사용하는 다관절을 이용하는 기능적인 운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운동을 선택하셔서 좋은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출퇴근하는 자린입니다. 무토평속? 하여튼 평속이 23, 26 나오는데 더 빨라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무톱이 뭔 말이죠? 오타인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무톱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 빨라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속 올리기 위해서 제가 스쿼트를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답은 LSD입니다. 본인이 힘들지 않게 긴 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씩 심박이 널뛰기 하지 않게 하시면서 꾸준히 최대한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해주셔야
평속 이런 게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스쿼트를 해도 늘 수가 있겠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오로지 지금 이 상황에서 평속이 오르고 싶습니다. 답변은 LSD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생활 및 가정일로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씩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1시간을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훈련 알려주세요.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짧고 LSD 1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씩만 타신다. 1시간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겠냐. 매일매일 1시간씩 타신다는 말씀이시죠. 매일매일 1시간이면은 솔직히 1시간은 좀 짧기는 해요. 1시간은 좀 짧은데 자전거만 훈련 플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짧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강도가 높겠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야외 라이딩 이런 데에서 2시간, 3시간씩 더 긴 시간을 빼주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목표가 MCT다라고 하신다면은 시합을 가기 2-3달 전부터는 꼭 파워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파워 훈련을.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은주 코치님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로잉 머신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팀이 웨이트 시간에 로잉 머신을 훈련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은 자전거라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전거는 몸에 충격이 가지 않는 운동이에요. 페달링을 계속 동그랗게 돌리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대부분의 달리기를 이용한 훈련들, 축구, 농구 마찬가지로 다 몸에 충격이 가요. 그런데 로잉 머신 역시 몸에 충격을 가지 않고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저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전거를 타려고 로잉 머신을 타시는 것보다는 동호인이시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처럼 정말 많은 시간 자전거를 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은 다양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다양하게 몸에 데미지는 가지 않고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선수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동호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로잉 머신보다 자전거를 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달리기도 역시 자전거 선수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즌 중에 대회를 앞두고 달리기를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근육이 받는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기 같은 경우는 몸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식의 근육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시즌이라면 달리기 를 함으로써 몸에 충격이 가죠. 다른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 역시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소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이라면 달리기를 많이 하셔도 좋지만 로잉 머신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동호인이시고 선수들처럼 일주일에 600km 막 이렇게 타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댓글을 다 읽어보느라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잘 타는 게 목적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리학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LSD 하셔라, 자전거를 타셔라 라고 드린 답변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정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석적인 답변. 물론 이제 본인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LSD 매일 타시고 약하게 타시고 오래 타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유산소 대사를 늘리는 데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웨이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반응이 좋으면은 2회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뮤니티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레츠손 은주 코치님이 지금 인어공주처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찾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